우리 여섯 번째 역사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과서는 20페이지에 근대적 개혁의 추진 요 부분인데요. 자, 오늘 배우는 그 역사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갑신정변이라는 이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볼 건데, 자, 일단 이 갑신정변이 뭐냐면, 자, 이 갑신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여기 1884년 그 해가 이제 갑신년이다라고 해서 갑신이고요. 정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인 어떤 이제 변란이라는 뜻이에요. 갑신년에 정치적 변란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세력이 무엇이냐, 어느 세력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거는 자, 우리 개화파들 중에서 자, 급진개화파.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옥균, 뭐 서광범, 뭐 박영효, 막 이런 사람들 급진개화파가 주도했는데, 우리가 이 개화파라는 세력을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개화파가 크게 온건파, 급진파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청나라의 양모운동을 본받자, 우리 이제 지금 급진파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의 메이규신을 본받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1880년에 고종이 본격적으로 막 개화 정치 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등용됐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온건파, 급진파 중에서 온건파다라는 거죠. 자, 온건파가 이제 대다수가 이제 이제 집권하고요. 그러니까 권력을 이제 관리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급진파도 이제 중앙 정계에 진출은 하긴 했지만 소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진파가 생각하기에 지금 온건파가 이렇게 정치하고 있는 거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막 신문물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막 법이라든지 제도 같은 것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현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급진파들은 더 이제 바꾸고 싶다 그런 불만들이 이제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급진개화파가 주도해가지고요 정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자, 그 배경을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모군란이라는 이제 사건을 이제 배웠는데, 이모군란은 이제 청나라가 진압을 해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 청나라가 지금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자, 개화 정책에 불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진개화파 입장에서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지금 이제 갑신년에 일어나는 요 상황에 보면은 당시에 이제 청나라가 프랑스와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청푸 전쟁을 위해서 우리 조선에 주둔했던 자, 군대를 일부를 이제 철수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제 베트남 지역을 두고 청나라와 프랑스가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우리가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 청나라가 이제 내정 간섭하고요. 청나라 군대가 이제 주둔했다라고 얘기했죠. 그 주둔했던 청나라 군대에서 일부를 이제 이 전쟁에 이제 동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조선에 청나라 군대가 이제 얼마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당시 이제 일본이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합니다. 자, 요러한 이제 배경에 의해서 우리 급진개화파들이 이제 정변을 이제 일으키게 된 건데, 자, 그러면은 자, 정변을 일으킬 때 자, 고위 관리들을 일단 이제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고위 관리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이제 행사, 막 이런 그 행사 때 이 정변을 일으키면 이 급진개화파들은 이제 좋은 거겠죠. 왜냐면은요, 일일이 찾아다녀가지고 제거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 높은 관리들이 행사 참여 때문에 오니까 그 행사에서 정변을 일으키면 이제 수월하겠죠. 급진개화파 입장에선.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이 개화 정책 중에 이제 하나였던 이제 우편 사무 업무를, 그러니까 우편 업무를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우정총국,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체국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정총국을 이제 시작하겠다. 개국 축하연. 자, 이제 우편 사무 업무 우정국에서 자, 우편 사무 업무 이제 시작할 거예요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티를 한 거예요. 자, 축하연 때 자, 정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정총은 결국 축하연 하니까 높은 관리들이 이제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문과로 잠그고요. 이 급진계파들이 이제 칼로 막 이제 높은 그 관리들, 관리들을 이제 살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성공을 했어. 성공한 다음에 자, 이제 개혁 정강 14개조를 발표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자, 14가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변 일으킨 거, 자, 정변 일으켜서 이제 성공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꾸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14가지예요.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확인할게요. 중요한 것만. 자, 그런데 어떻게 돼? 급진계파가 결국은 권력을 잡았어요. 자, 또 이제 어떻게 돼? 고종과 명성황후. 권력을 또 놓쳐버렸어요. 자, 명성황후 이제 어떻게 할까? 누구한테 또 도움을 요청할까? 그렇죠. 청나라한테 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요. 청나라가 이제, 군대를 또 보내줍니다. 자, 청나라, 이제 군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 갑신정변을 진압을 해줘요. 자, 이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이제 진압이 돼요.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 이 급진계파들이 이 갑신정변에 성공하고 나서 이렇게 정치를 하겠어요. 라고 14가지 발표한 거 있죠. 개혁정강 14개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게요. 자, 교과서 21페이지에 보면 오른쪽 위쪽에 보면요. 사려톡톡에 개혁정강 14개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거기 한번 봐볼게요. 중요한 거 지금 여기 5가지 조항만 한번 봐볼게요. 자, 1조에 보면요. 자,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한다. 대원군을 항복시켜라. 조공을 폐지해라. 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주장했던 이 급진계파들의 이제 목적은 무엇이냐? 자, 청과의 사대 관계를 청산하겠다. 끝내겠다라니까 청나라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자,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이모군란 끝나고 난 이후에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니까 급진계파들은 이제 이거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라는 거죠. 청나라 이제 관계 끊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조공을 없애자. 뭐 이건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 지금?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자,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대외 정책을 추진했던 인물이야?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 그렇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했던 대표적인 이제 어떤 이제 그 보수파 중에 이제 하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갑신정변은 급진 개합화, 문 열자, 교류하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급진적인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잖아. 근데 이제 좀 보수파인 대원군을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의견은 좀 안 맞아도 결국에는 우리 왕의 아버지잖아. 흥선대원군을 이제 돌아오게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흥선대원군이 거기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어때? 정치적으로도요.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고요. 또 이제 왕의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불모로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없애버리겠다. 관계를 끝내겠다. 요런 의미에서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아니, 돌아오게 항복시켜달라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조에 보면요.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자. 문벌을 없애자. 그 다음에 평등사상. 자, 그래서 근대적 어떤 평등사회를 지향했다. 참고로 이제 우리 문벌이라고 하는 건 대대로 이제 높은 가문들을 이제 문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3조에 자, 토지와 관련된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국가재정을 넉넉히 한다. 여기서 이제 조세제도. 토지와 관련된 거, 조세제도를 개혁하겠다라고 했고요. 자, 12조에 보면요. 모든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하게 한다. 자, 우리 의정부 6조 가운데서 이 호조에서 모든 재정을 일원화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재정을 관리한대. 그래서 요거서 알 수 있는 게 재정의 일원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국가에서 쓸 거, 뭐 왕실에서 쓸 거, 막 여러 재정이 여러 개로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그걸 이제 호조에서 통합해서 관리한다, 일원화시킨다, 라는 거고요. 자, 13조에 보면요, 대신들은 의정부에 모여서 법령을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높은 신하들이 의정부에 모여서요, 법령을 만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자, 원래는 조선에서 법 같은 건 누가 만드는 거야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자, 왕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권을, 왕권을 어떻게 돼? 약화시키겠다. 그리고 약화시키겠다, 제한하겠다 라는 겁니다. 왕권을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각 중심 정치. 내각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러니까 관리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관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치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하세요. 자, 결과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 갑신정변의 결과. 자, 이 결과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잘 확인을 해보세요. 자,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갑신정변이라는 거 누가 지금 또 진압을 해준 거야? 결국에는 그때 이모군란 때처럼, 그렇죠. 청나라가 지금 이제 진압을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어떻게 될까? 기존에도 내정 간섭을 하고 있었잖아. 어떻게 돼? 더 강화됐다 라는 거죠. 내정 간섭이 어떻게 돼요? 더 강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더 간섭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요. 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어떤 사건이 이제 끝나고 나면 그 사건과 이제 관련해가지고요. 관련된 나라들이 서로 조약을 맺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한성 조약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우리 이제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고요. 자, 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일본이 이제 도와준다라고 이제 약속을 받았었잖아. 그때 이제 갑신연맹을 일으킬 때, 일본군도 지금 주둔해 있는 상태잖아요. 일부가 이제 참여한 거야, 일본군도. 그때 이제 청나라 군대가 다시 개입해가지고 이거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본 군인들도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일본이 또 어떻게 돼? 자, 배상금 지급해달라. 라고 요구했고요. 이거 참고로 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조약을 하나 맺어요. 자, 뭐냐면, 텐진 조약. 우리 텐진이라는 지역은 좀 자주 등장했었죠? 청나라, 중국입니다. 그래서 텐진 조약 같은 경우에는 청과 일본 사이에서 맺어진 이제 조약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 텐진 조약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자, 양국 군대, 철수해라. 자,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 청나라,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있잖아.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 자, 이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요. 서로 이제 막 싸우고 막 그랬잖아.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다투고. 자, 그러니까 우리 조선 땅에 있는 양국의 군대에 다 철수시키자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텐진 조약이고요. 근데 단,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제 조선의 군대를 이제 파견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돼? 서로 양국에 먼저 연락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군대 파병 시에 상대국에 미리 연락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텐진 조약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정변의 어떤 이제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의의와 한계. 자, 의의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해가지고요. 어떤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다. 이라는 이제 의의가 있고요. 자, 한계점 보면요. 자, 일본에 의존한 자, 급진적 정변이다. 자, 이 급진개혁파들이 이제 일본에 좀 이제 아까 그 재정적, 그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고 정변을 일으킨 거잖아. 그 우리 개혁파들이, 급진개혁파들이. 자, 일본에 의존한 급진적인 정변이다. 그 다음에, 자, 백성과, 그 다음에 이제 관료층에, 자, 지지를 얻지 못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 어떤 백성들,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야지 이제 그 정책이 이제 추진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 백성들 지지 못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관료층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신정변의 어떤 이제 특히 여기 한계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일본에 의존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의 정도는 뭐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다. 그 정도 이제 여러분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가 여기 사건을 하나 더 볼 건데 바로 검은도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남해안 그 끝부분. 자, 지도를 잠깐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우리 남해안 여기 끝부분 이쯤에 이제 우리 검은도라는 이제 섬이 있는 겁니다. 자, 이 검은도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이 검은도 사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선생님 이제 말로 하면은, 자, 영국이, 우리나라, 우리 조선의 검은도를, 자, 불법으로, 점령한 사건이 바로 이제 검은도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영국이 그럼 검은도, 우리나라 영국 저기 있는 거잖아. 왜 우리나라 섬 검은도를 이제 불법으로 점령했냐? 자, 지금 이제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보면은 지금 결과로 이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점점 이제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갑신정변 때 청나라 일본 싸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이제 우리 조선이 청나라가 너무 간섭을 하니까 우리 조선이 이제 정부에서 러시아와 비밀 협약을 추진했어요. 자, 우리 조선이요. 여기 위에 있는 러시아와 어떤 비밀 협약, 추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조선에 대해서, 내정 간섭 하고요. 자, 협약을 추진했다. 왜냐면은 당시에 러시아가 점점 이제 영토 확장하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과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또 여기 보면은 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다툼.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막 싸우고.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우리 조선이 러시아와 어떤 협약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당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영국과 크림 전쟁이라든지 막 전쟁을 막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남하하는 거, 내려와가지고 이제 영토를 막 확장하고, 막 그런 걸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이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검은도를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요. 요걸 막겠다라고 이제 점령을 한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검은도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2년 후에 이제 영국이 이제 철수해요. 철수하고요. 자, 이후에 이제 영국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조선 땅에 대한 막 이제 우리 주변에 뭐 러시아라든지 청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막 이제 여러 이제 열강의 우리나라를 이제 이권을 침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막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이제 서로 막 이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등장을 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중립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중립화론, 어디에도 이제 속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야. 자, 우리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립화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중립화론을 주장했던 인물이 이제 두 명이 있어요. 하나는, 부들러. 또 하나는 우리 유길준. 이런 인물이에요. 우리 부들러라는 사람은 이제 독일 사람이고요. 우리 유길준은 우리 그때 봤었죠. 우리 보빙사로서 이제 미국에 갔다가 우리나라 어떤 이제 미국 최초의 유학생이 유길준이라는 사람이죠. 우리 그 교과서에서 확인했었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검은도 사건, 특히 여기 우리 중립화론, 요 정도는 이 중립화론과 관련된 거는 이제 보기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중립화론 또 검은도 사건. 그냥 이제 여기는 이제 흐름 정도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갑신정변입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성공하고 나서 이제 급진개혁파들이 주장했던 개혁정강 12개조. 14개조. 그 14개조 중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했던 조항들 있죠? 그거 여러분들 중요한 거 확인을 해보세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6강 마치도록 할게요.